이번 시간에는 87회 기출문제 실무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보시면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예요. 자, 1번 보시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 제조의 수선비 330만 원 중에 45만 원은 제조 부분 설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 부분 비품의 수선비이다. 정기분 재무제표 중 이와 관련된 부분, 정기분 원가 명세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 점수는 4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수선비가 330만 원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45만 원은 제조 부분의 수선비가 아니라 영업 부분 비품의 수선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정기분 원가 명세서로 들어가셔가지고 수선비를 얼마로 고쳐야 돼요? 330만 원에서 45만 원을 빼준 285만 원으로 이거를 수정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285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정을 해주면 여기서 뭐가 바뀐다? 우리가 아까 이론 문제에서도 풀어봤듯이 뭐가 바뀌어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이 되는 겁니다. 그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변경이 되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291-959-000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금액을 적어 놓으셔야 되죠. 요거를 적어 놓은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손익계산서, 그렇죠? 정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셔가지고 뭘 클릭해야 돼요? 매출 원가를 클릭을 하면은 창이 뜨죠. 그 창 뜨는 데다가 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아까 우리가 적어놨던 291-959-000을 집어넣고 나서 여기서 나오시면 안 되고 또 뭘 반영을 해야 되냐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45만 원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래요? 판관비에 있는 수선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800번대 수선비. 그래서 여기서 그 수선비를 고쳐줍니다. 그래서 수선비가 800번대 수선비가 원래 32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45만 원을 더 더해 주시면은 365만 원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거를 이제 365만 원으로 바꿔 주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바꿔 주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차리실 텐데 결과적으로 단기 순이익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제조 원가에 포함되는 것 갖다가 판관비로 옮겨오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단기 순이익은 영업의 그 판관비까지 다 포함시킨 그 단기 순이익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서 반영해 줘야 될 게 뭐예요? 정기분 이익잉여금 계산서로 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불러오기를 시행을 하면 아무것도 변한 게 단기 순이익도 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미처분 처분 이익도 이익잉여금도 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재무상태표로 가서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에서 대차가 0인지를 확인해 주시면 다 맞게 됐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 이제 실무 프로그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오픈을 하시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회사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사 등록을 하신 다음에 이게 봉천산업이어서 주 봉천산업 입력하시고 회계연도는 6기로 해주세요. 6기로 해주시고 2019년으로 해주세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봉천산업으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우리가 맨 처음에 가야 될 게 뭐라고 했어요? 정기분 이 원가 명세서죠. 이 원가 명세서에서 뭐를 바꿔줘야 된다? 수선비를 바꿔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수선비를 바꿔주면은 이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291-959-000으로 바뀌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우리가 클릭을 해놓고 이 금액을 적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 클릭하면 여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로 바꿔준다? 291-959-000으로 바꿔주셔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뭐 바꿔줘야 돼요? 요 수선비. 요 수선비를 바꿔줘야 한다는 거죠. 수선비를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수선비를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320만 원이 아니라 365만 원으로 바꿔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65만 원을 입력해주면 결과적으로 당기순이익은 안 바뀌었어요. 요 121, 091, 000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잉여금 처분 계산서로 가시면 121, 091, 000이 그대로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뀌지 않았어요. 145, 591, 000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이걸 이렇게 바뀌지 않았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거 확인하시고 나간 다음에 끝까지 재무상태표 가서 보시면은 145, 591, 000 그대로 있고 대차차에 변하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봤고요. 이제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는 일반적으로 그냥 입력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신규 거래처 중에서도 신용카드 탭에 요 내용, 수여카드 요 내용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 3번은 그 계정 과목에서 506 재수당을로 가셔가지고 요 대체 적용란에 6번하고 7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는 자료만 다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무하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무화면 넘어와서 첫 번째 뭐예요? 거래처 등록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에 2번 문제는 거래처 등록을 클릭을 해주셔서 자 여기서 어느 간다? 신용카드 탭으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는 99606 이렇게 쳐주시고요. 거래처명 수협카드고 유형은 뭐예요? 유형은 매입입니다. 매입. 그래서 매출이 아니고 매입으로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카드 번호 뭐 매입란에 카드 번호를 쳐주시면 되죠. 9404-1452-5200이라고 카드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입력하시게 뭐냐면 카드 종류가 있죠. 그 카드 종류를 엔터 치시고 카드 종류를 사업용 카드 3번으로 해주신 다음에 또 우리가 입력할 게 뭐예요? 결제 계좌가 있죠. 결제 계좌 들어가서 F2 누르셔가지고 요 수업은행 찾으셔가지고 적어주시고 결제 계좌에 계좌 번호가 54-6332-5432-1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왔던 거 2번 문제 나온 거 모두 다 입력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확인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나간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 문제를 풀려면 뭘 클릭해야 되죠? 계정 과목 적용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커서에 놓고 뭘 친다? 코드 506 치면은 바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06 왔습니다. 재수장이죠? 뭘 치면 돼요? 대체 적용에 6 자격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 거를 쳐주시고요. 그대로 자격 수당 지급 쳐주시고 엔터 치시면 자기 자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7 직책 수당 지급 띄어쓰기까지 다 그대로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엔터 쳐주시면은 이것도 제자리에 찾아가서 우리가 6번, 7번 입력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번 문제는 끝났고요. 이제 그 다음에 2번 문제. 일반 점포 입력 메뉴에서 입력하는 거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7월 2일 주 마진 상사에 지급할 외상 매입금 1,500만 원 중 50%는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3개월 만기 약속 어음을 발행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로 회계 처리하면 돼요? 당연히 지급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은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1,500만 원 중에 절반인 750만 원은 이렇게
지급어음 처리하면 되는 거고요. 당연히 거래처는 마진상사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반은 면제받았어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의 주된 물어보는 거는 면제받은 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면제받은 거는 뭐냐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하는 900번대 영업의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 750만 원 이렇게 대변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고, 차변은 당연히 외상 매입금을 그만큼 줄여주면 되는 거죠. 마진 상사의 외상 매입금 1,500만 원을 그대로 줄여주는, 그렇게 차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요. 10월 1일 회사는 10월 1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현금 배당 8만 원의 중간 배당을 결의하였다. 단 이익 중비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10% 이런 법정 이익 중비금 이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각하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현금 배당 8만 원을 결의하였다라고 되어 있지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배당금을 지급한 게 아니라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현금 처리 이런 게 아니라 미지급 배당금으로 대변은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 8만 원을 처리해주고, 차변에는 그럼 뭘 해주냐라는 거죠. 차변은 여기 쓸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2월 이익 잉여금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재무상태표에서 봤던 그 미처분 이익 잉여금,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 배당금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중간 배당금을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맞는 계정 과목이 3가지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을 보시면 11월 12일 기업이 속한 한국자동차 판매자 협회 법으로 정한 단체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일반 회비 25만 원과 대한적십사사에 대한 기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이러한 그런 협회비, 그다음에 기부금 이런 거를 어떤 계정으로 처리하냐는 건데, 이런 협회비라든가 뭐 적십자 회비 같은 것들은 공공정 지출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과 공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세금과 공가는 판매 관리겠죠. 그러니까 세금과 공가 중에서도 판관비, 그래서 협회비 25만 원, 그다음에 기부금은 900번대입니다. 900번대 기부금 50만 원 해서 이게 현금 처리를 해서 2개 더해서 75만 원 나가게,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도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번은 일반 전표 입력 클릭을 해서 이거를 띄워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7월 2일 날 들어가셔서 우리가 차변에는 뭐를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 외상 매입금, 마진 상사로부터 온 외상 매입금을 줄여주시면 되는 거죠. 그 외상 매입금 치시고 거래처는 마진 쳐주시면 되는 거죠. 마진 쳐주시고 차변의 금액 1,500만 원 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변은 우리가 3개월 만기 약속어음, 지급어음이요. 지급어음 지급어음 쳐주시고, 거래처는 마진 상사 또 쳐주셔야죠. 채권 채무는 다 거래처 쳐줘야 되니까 마진 상사 쳐주시고, 이게 금액이 반이니까 1,500만 원이 아니라 750만 원 우리가 적어주시면 되고, 또 대변에 사대변에 나머지는 뭐라고 했죠? 면제받은 거 채무 면제 이익, 그렇죠? 채무 면제 이익 750만 원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렇게 엔터를 이렇게 쳐줘서 이게 거래가 안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 거는 10월 1일 겁니다. 10월 1일에서 우리가 이 차변에는 여러 가지를 쳐줄 수 있다고 했어요. 3번 차변에는 여러 가지 쳐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2월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2월 이익 잉여금으로 계좌 처리를 하고 차변에 8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대변 4번에는 뭐라고 했죠? 미지급 배당금. 그렇죠? 아직 결의만이 주지 않았어요. 미지급 배당금 찾아서 8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차변에 만약에 이게 좀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중간 배당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하셔도 틀리는 문제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시면 중간 배당금 쳐주셔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11월 12일 날 거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2일 날 차변에 뭐라고 했죠? 협회비 세금과 공가. 그렇죠? 세금과 공가로 해서 세금과 공가 중에 판매 관리비죠. 판관비예요. 이거는 제조 경비는 아닙니다. 판관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25만 원이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내려와서 또 3번 차변에 뭐가 있냐면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은 900번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50만 원 하고, 그다음에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현금 하면 75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보시면 11월 28일 날 들어가는 거고요. 8월 1일에 선적하여 미국 에이스 컴퍼니에 수출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여 원화로 당사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외상 매출금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렇게 외상 매출금 대변 처리하고 차변에 그 금액만큼 뭐 보통 예금 받았으면 보통 예금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그 외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환율이 때때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우리 장부에 8월 1일 날 얼마의 이 외상 매출금이 잡혀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만 불, 외상 매출금은 달러로 2만 불인 거예요. 달러 2만 불이 8월 1일 날의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었습니다. 그걸 계산해 보니까 2,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11월 22일 날 이걸 진짜 원화로 받았을 때, 그러니까는 거기 상대편은 이제 2만 불을 줬겠죠. 그러면 이것이 은행 간에 거래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환율로 환산이 돼서 원화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는 이 달러 2만 불은 그 달러당 가격이 1,070원이라고 내렸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통 예금에 들어온 금액은 2,140만 원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원래는 그 2,200만 원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2,140만 원만 들어왔으니까 결과적으로 요 60만 원을 손해를 보게 돼요.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러한 손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외환 차손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8일 날의 회계 처리는 우리가 보통 예금, 차변에 보통 예금 받은 돈 2,140만 원 얘기해주고 거기 차액분을 외환 차손으로 해서 60만 원 해주고, 대변에는 그 에이스 컴퍼니로부터 받을 외상 매출금 2,200만 원을 지워주면 되는 거죠, 대변에. 자, 5번은요. 12월 2일 본사 영업부 직원 김 부장 씨가 출장에서 돌아와 6월 25일에 회사에서 지급한 출장비, 가지급금으로 출장비는 미리 지급하려면 이거에 그 50만 원에 대해서 실제 사용한 교통비비 숙박비 47만 5천 원과 정산하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그러니까 2만 5천 원은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거죠. 자, 단 가지급금에 대한 거래처는 당연히 입력을 해야 되겠죠. 가지급금에 대한 거 입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보시면 12월 2일 날 확정된 여비 교통비는 얼마예요? 47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이 여비 교통비, 이게 영업부 직원이니까 800번대예요. 여비 교통비 47만 5천 원이고, 그다음에 현금을 줬으니까 차변에 현금 2만 5천 원은 기록하신 다음에, 근데 이제 대변에다가 이제 가지급금을 정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지급금 50만 원은 이 거래처 김 부장을 넣어서 정산 처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또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이제 계속 이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번에 입력할 게 11월 28일 겁니다. 11월 28일자 거 입력을 할 때,
자, 차변에 우리가 10월 28일 날 받을 보통 예금 얼마였죠? 2,140만 원 적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차변 3번에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죠. 우리 적게 받았으니까 외환 차손 900번대 외환차까지 쳐주시고 차손 두 밑에 거죠. 이익이 아니라 차손으로 해서 60만 원 적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외상 매출금을 줄여 주시면 되는 거죠. 외상 매출금 어디죠? 에이스 컴퍼니라고 거래처를 쳐주시면 됩니다. 뭐 미국 앞에 있으니까 밑자 쳐주셔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에이스 컴퍼니 해서 2,2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은요. 12월 2일 날입니다. 2일 날 결과적으로 확정된 여비 교통비는 얼마다? 47만 5천 원이죠. 여비 교통비 중에서 뭐예요? 판관비에 해당하는 겁니다. 판관비. 그래서 판관비에 해당하는 게 47만 5천 원이었습니다. 차변에 47만 5천 원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현금 받은 거 반납한 현금 2만 5천 원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대변에는 가지급금 정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급금 들어가고 거래처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김 부장. 김 부장 넣고 5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8일 회사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모두를 1,200만 원에 처분하고 매각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시점의 장부가액은 1,325만 원이다. 자, 보시면은 이거 보시면은 1,325만 원짜리 1,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딱 봐도 125만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걸 다 손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 그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분만큼을 먼저 탕감을 하고 거기서 빼주고 나머지를 손실 처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잔액은 조회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입력하기 전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가지고 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잔액을 조회해 보시면은 25만 원 남아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분괴를 할 때 차변에다가 보통 예금 받은 거 1,200만 원 집어넣고 나서 그다음에 이 자기 주식 처분 이익 25만 원 남은 거를 먼저 떨어 주시고 그다음에 남은 100만 원을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잡아 주신 다음에 그러고 대변을 자기 주식 장부가액인 1,325만 원으로 분괴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에서 계속 이어나가는 거고요. 요거 우리가 입력하기 전에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이 자기 주식 처분에 대한 거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2월 날짜를 12월 8일로 해서 조회를 해 보시면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자본 부분이니까 밑으로 좀 내려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자본금 그쪽에 해당하는 데 보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25만 원 있는 거. 요걸 찾아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요걸 찾아가지고 25만 원 있다는 거 아시면 125만 원 중에 25만 원은 자기 주분 처분 이익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걸 아신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회계 처리했던 거를 입력을 해보면 12월 8일 날 차변에 우리가 일단 보통 예금 받은 거 먼저 볼게요. 보통 예금 받은 게 얼마였죠? 1,200만 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아까 우리가 찾은 거 자기 주식 처분 이익 먼저 없애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처분 이익 처리하셔가지고 343 처리해서 이게 25만 원 입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손실 100만 원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로 해서 요거 100만 원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대변에서 자기 주식을 떨면 되는 거죠. 자기 주식 1,325만 원을 떨어주시면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부분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8월 17일 날 주 1,000마의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8월 2일에 받은 계약금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0%는 당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50%는 2개월 후 받기로 하였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러한 매출 과세에 해당이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그 유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대금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세 가지 형태를 받았잖아요. 그 대금 처리하는 부분이 그래서 좀 달라진다. 그래서 차변에 분계 처리하는 거를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유형은 10일 과세고, 그 다음에 당연히 수량 뭐 100개 전자세금 계산서에 있는 것처럼 수량 100개 단가 9만 원 치면 공급가액 세액 다 나오고 거래처 1,000만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요 분계에서 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요 나오는 거 요 990만 원 요거는 손댈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차변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진다는 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회계 처리한다는 거.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100만 원 먼저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는 선수금이죠. 저는 이거는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가서 확인해 볼 필요 없이 100만 원 받았다고 되어 있으니까 선수금 100만 원 먼저 회계 처리해주고, 나머지 이제 100만 원을 받았으니까 890만 원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890만 원을 50%는 동사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자, 그 다른 타인이 발행한 당좌 수표예요. 동사 발행이라고 했으니까 주 1,000마에서 발행한 당좌 수표예요. 이건 뭘 처리해야 된다? 현금 처리. 그렇죠? 현금 처리로 받고 50%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이건 뭐예요?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445만 원은 현금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445만 원 외상 매출금 처리하고 선수금 100만 원 처리,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번 문제는 뭐 유형이나 이런 것들이 까다로운 게 아니라 돈을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 세 가지로 나눠서 차변에 분계 처리하는 거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 8월 20일 주 한국테크로부터 원재료 단가가 2,000원이고 1,000개를 부가가치세 별도로 해서 구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 중 15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며 만기는 2019년 11월 20일이에요.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며 나머지는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다. 자,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유형은 크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는 원재료 매입하고 전자계산서 발급한 거니까 50일 과세입니다. 수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0개, 단가 2,000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공급가에 여기 나와 200만 원, 세액 20만 원 다 뜹니다. 거래처 한국테크 됐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 놓으면은 이 분계에서 이 원재료하고 부가세 대금급 해서 200만 원, 20만 원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손댈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손댈 게 없고, 이것도 이제 대변에 어떤 식으로 이제 지급했는지를 보면은 1,500만 원은 약속어음을 발행했대요. 그러면 이 약속어음, 우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고 이건 원재료 구입한 거니까 뭐로 회계 처리해야 된다?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렇죠? 지급어음. 그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1,500만 원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기압 수표는 뭐예요? 현금이에요, 현금.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머지는 현금으로 7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도 2번도 크게 유형이 어려운 것은 없고, 그 다음에 그 자동적으로 나오는 차대변을 고칠 것도 없지만 이게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받고 뭘 어떤 식으로 지급했는지 그 유형에 따라서 차변과 대변, 현금이 지급되고 현금이 나간 그 부분만 신경을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실무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제 이 프로그램 실행한 다음에 뭐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첫 번째 나오는 게 8월 17일 거 먼저 등록 입력을 할게요. 8월 17일 거 입력을 하고 유형은 일일 과세 매출이죠. 그래서 일일 과세 매출 해주시고 품목은 여기 전자체험계산서에 있습니다. Y 제품. 그 다음에 수량도 있습니다. 전자체험계산서에 100. 단가 9만 원. 이렇게 쳐주시면은 자기가 다 계산돼요. 공급처는 어디죠? 주 천마 쳐주시면은 나오고요. 전자체험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당연히 1여가 되는 거고 분계 혼합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대변금에 건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대로 냅두고 나서 이제 차변만 신경 써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차변 우리가 돈 받은 거 세 가지를 나눠 가지고 하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현금으로 우리가 445만 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현금이 그 천마에서 발행한 당좌주표 현금 받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45만 원은 외상 매출금 445만 원 쳐주시면 되는 거고 나머지 남은 100만 원은 뭐다? 미리 받은 선수금을 가져와서 차감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변에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받을 것인지 이것만 구별해서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2번 문제는 8월 20일 겁니다. 그래서 날짜를 8월 20일로 가주시고요. 20일 가주시고 유형은 이거는 과세 매입입니다. 50일 자 해주시고 품목 보시면은 회계계산서에 부품이라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부품 쳐주시고 수량 1000, 단가 2,000원 해주시면은 나오고 공급처는 어디입니까? 한국테크예요. 한국테크 해주시고 전자세계 1번 여 해주시고 분계 3 혼합해 주시면은 여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변은 건드실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우리가 1,500만 원은 약속어음 발급했으니까 지급어음으로 해주시면 된다고 했어요. 지급어음으로 해서 1,500만 원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기압수표는 뭐다? 현금이다. 그렇죠? 나머지 대변의 금액은 현금 처리해서 7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은 입력 완료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9월 3일 비사업자인 개인 최주유에게 제품을 33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했다고 했습니다. 현금으로 판매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비사업자 개인하고 거래했으니까 뭐 건벌인가 뭐 면세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아무리 비사업자랑 거래했다 하더라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럼 유형이 뭐예요? 과세 매출 11번입니다. 그래서 11로 해주시고 분명 그냥 제품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가액은 아까 33만 원이 부가세 포함이라고 했으니까 30만 원 쳐주면 세금 3만 원으로 자동 계산이 됩니다. 거래처 최주 쳐주시고 이거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여 1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계를 이렇게 현금을 끊으셔도 되는데 그냥 시험 볼 때는 다는 3번으로 혼합 분계를 하시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합 분계 하신 다음에 그러면은 요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이거 그대로 뜰 거면 이거 고칠 거 없어요. 그러고 나서 차변에다가 현금 33만 원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4번은요. 10월 1일 구매 확인서에 의해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액은 3천만 원을 주 봄날로부터 매입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자세금 계산서 문제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매입 대금 중 1,300만 원은 주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 금액은 6개월 만기에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10월 1일자는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 영세율 전자세금세 계산서를 발급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영세로 매입하는 유형이 50이 영세가 되는 겁니다. 요거 영세로 구분해 주시고, 품목은 여기 전자세금 계산서 있는 것처럼 부품해 주시고, 여기서는 뭐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공급가액 3천만 원만 해주시면 되고, 세액은 아예 없겠죠. 영세유니까 없고, 거래처 봄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았으니까 여라고 해주시고, 이제 분개를 해주시면 이제 차변에 이렇게 원재로 3천만 원 뜹니다. 요거는 뭐 고쳐줄 거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지급했냐면 금액을 1,300만 원은 주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 이건 뭐라고 우리한테 해결 처리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어음은 매입대금이라고 했으니까 받을어음으로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받을어음을 1,300만 원을 대변해서 이렇게 없애줘야 되겠죠. 낮춰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받을어음 이렇게 1,400만 원 해주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모든 거래처가 다 봄날로 다 나올 텐데 자동적으로 요 받을어음 봄날 게 아니라 운천 거잖아요. 운천 거를 봄날에 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운천으로 바꿔준다. 요거 많이 얘기된 부분이에요. 문제도 많이 출제되고 꼭 바꿔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우리가 당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이니까 뭐예요?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으로 1,700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3번, 4번도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먼저 3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3번 문제는 9월 3일 겁니다. 그래서 가셔서 9월 3일 거 날짜 쳐주시고, 유형은 11 과세 매출입니다. 자, 품목은 그냥 제품이에요. 그렇죠? 제품. 그다음에 공급가에 이거는 30만 원을 쳐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33만 원 계산되고, 코드는 이제 최지우, 그렇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전자세금에서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분명히 일로 해주셔야 됩니다. 분계는 그냥 혼합을 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변의 제품 매출하고 요거는 부가세는 그대로 냅두시면 되고요. 이거를 뒤에 가서 현금으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해서 현금 처리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4번은 10월 1일 가주시고요. 자, 유형은 영세율 52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품목은 계산서에 나온 것처럼 부품 해주시면 되고, 수량 단가는 없으니까 건너뛰고 공급가액 3천만 원 넣어주시고요. 공급처는 봄날 넣어주시면 되고,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죠? 그러니까 1 해주시면 되고 분계 3으로 해주신 다음에 이 원재료는 건들 거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에 이제 대변 처리가 맨 처음에 운천에서 받을어음 먼저 줬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받을어음을 1,300만 원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받을어음 1,300만 원 금액 쳐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거래처. 이 거래처를 뭐로 바꾼다? 봄날이 아니라 운천으로 바꿔준다. 가장 중요한 문제 핵심이에요. 바꿔주시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그냥 지급어음으로 지급어음 두 번째 있죠.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셔 1,7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9일 영업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도서를 구입하면서 주 교보문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다. 자, 이제 일단 문제를 다 보시면은 도서 구입, 현금 영수증 이게 이제 단서입니다. 그래서 유형이 뭐냐? 당연히 현금 면세입니다. 현금 면세인 62번을 입력하시면 돼요. 현금 면세 62번 기억 안 나시면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뭐라는 것만 아시면은 가서 찾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현금 면세 62번을 입력을 하시고 이거는 면세면 현금 영수증, 특히나 도서를 구입했으니까 품목은 도서라고 되어 있고 자 수령하고 단가 없으니까 그냥 공급가액 여기 보시면은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30만 원 치고 거래처 교보문고 그다음에 이제 분계는 그냥 혼합으로 저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그냥 혼합으로 하시는 게 편해요. 저희 혼합으로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거는 가서 차변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언제로 이런 게 아니니까 뭐로 바꿔주냐면 도서 인쇄비나 교육 훈련비 둘 다 됩니다. 저는 도서 인쇄비로 그냥 처리했는데 왜냐면 도서 산 거니까. 근데 둘 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업부 직원이니까 다 800번대로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서 인쇄비도 괜찮고 교육 훈련비도 괜찮습니다. 교육을 위한 도서를 구매한 거니까 도서 인쇄비도 되고 교육 훈련비도 되는데 중요한 건 800번대로 처리를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변에 현금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6번에 10월 20일 날 매출 거래처 주 경원으로부터 외상 매출금 55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되어 2%를 할인해 주고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겁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회수 분계는 생략하고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발급 부분만 메인 매출 점표에 입력하고 제품 매출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분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적어주냐면 원래 이거 매출 할인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원래 제품 매출금에서 매출 할인이라고 하는 부분만큼을 차감 계정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이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해서 부가세 부분하고 제품 매출 부분을 마이너스 처리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를 계산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550만 원에 2%를 할인해줬다고 했으니까 550만 원의 2%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해야 되겠죠. 550만 원에 2% 하니까 11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550만 원이 부가세를 포함하는 가격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2% 할인하는 110만 원도 부가세 포함 가격인 거예요. 그래서 이 11만 원 중에 10만 원은 제품 매출액을 그만큼 마이너스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할인은 매출 할인이라는 계정을 안 쓰고 그냥 그대로 제품 매출에서 마이너스 해주라고 했으니까 10만 원만큼 마이너스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부가세도 마이너스 만 원을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유형은요 그냥 우리가 매출 거래니까 매출 과세이기 때문에 그냥 10일 과세를 사용하시면 돼요. 유형은 매출 과세, 일반적으로 매출 과세인데 금액만 마이너스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11만 원 부가세 포함한 11만 원을 매출 과세로 해서 마이너스 붙여서 그냥 일반적인 매출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는 그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10만 원 넣어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세액1만 원 뜨고요. 거래처는 경원이고 아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했어요. 마이너스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고 했으니까 혼자 계산서 발급했고 이제 분계만 혼합으로 해서 하면은 자, 이 대변의 제품 매출과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만 원 나오는 거는 냅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차변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외상 매출금을 이 줄어들면 되는 거거든요. 외상 원래는 매출 할인도 외상 매출금에 대한 차감 계정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용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직접적으로 외상 매출금을 줄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상 매출금 11만 원을 여기다가 차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부터 입력을 할게요. 자, 5번 문제 10월 9일 겁니다. 그래서 10월 9일로 들어가 보시고요. 자, 여기서 매입에서 현금 면제, 현면 62번 해주시고 품목은 당연히 뭐 도서죠. 그래서 도서 해주시고 공급가액 그냥 30만 원 쳐주시면 현금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 안 뜹니다. 코드 교보문고 쳐주시면 되고 공급처. 그다음에 분계 3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게 원재료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도서 인쇄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뭐에? 판매 관리비, 판관비, 도서 인쇄비.
그다음에 여기 제가 그냥 혼합을 해서 대변에 현금 처리해서 현금 3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리고 6번 문제 10월 20일 날 거 들어가겠습니다. 10월 20일로 날짜 바꿔 주시고요. 그다음에 과세는 그냥 일반적으로 11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가에게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10만 원 넣어준다. 그럼 부가세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공급처는 경원이니까 경원 써주시고 전자 발급했습니다. 분계 3번으로 해주시면은 요거 부가세 예수금 제품 매출 손댈 거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냅두시고 나서 차변을 뭐로 하면 된다? 3차변에 외상 매출금. 그죠? 외상 매출금을 그대로 차감시켜 주면 되는 거니까 외상 매출금 11만 원 마이너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하는 큰 문제 3번 풀어봤고요. 이제 문제 4번, 즉 이제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 8월 10일 제조부서 공장 건물의 유리창 교체 작업을 한 후 4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40만 원, 4만 원이 붙겠네요. 부가세. 주 다본다에 자기압 수표로 지급하고 전자세금세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본 작업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지만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거는 어디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메인 매출 전표에서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8월 10일자 거를 보시면은 이렇게 위에 보면은 유형 같은 경우에는 뭐 50일 과세, 뭐 유리창 교체, 뭐 공급가액 40만 원 부가세 4만 원, 거래처 주 다 본다. 이렇게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받았고 위에 거는 고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분계에서 이게 보면은 이 40만 원이 원래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무슨 얘기예요? 그냥 수선비로 비용 처리를 해야 하지만 이거를 자본적 지출로 잘못했대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로 해가지고 저 보면은 건물로 이렇게 유형자산으로 이거를 금액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른 건 다 고칠 필요 없고 분계에 들어가서 저 건물을 수선비 그것도 공장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500번대의 수선비로 고쳐주는 것이 이 오류 수정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고쳐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12월 30일 현재 선적이 완료되어 운송 중인 원재료 2천만 원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점포 처리가 누락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니까 아예 점포 처리 안 된 겁니다. 당 원재료의 수익 계약은 아마존과의 선적지 인도 조건이며 대금은 도착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보시면은 아마존으로부터 원료를 수입을 하는데 선적지 인도 조건이래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물건을 보내면은 이제 우리가 이거를 우리의 원재료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아무런 세금계산서 이런 거 받지 않고 아직 통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0일자로 들어가셔가지고 차변의 원재료 또는 미착물 미착물이라는 개조도 있지만 그냥 원재료 쓰시면 돼요. 원재료에 2천만 원 대변에는 우리가 외상으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상 매입금 대상은 거래처는 아마존 이렇게 해서 2천만 원 이거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류 수정이긴 하지만은 아예 없는 거니까 가서 새롭게 입력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4번 문제 실무 4번 문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8월 10일 문제 하려면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들어가셔서 8월 10일자 거로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10일자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위에 가서 보시면은 이게 유형도 다 맞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다 공급가액 부가세가 다 된다고 다 맞습니다. 분계 혼합에 가서 뭐가 틀린 거다? 요 건물을 뭐로 고쳐야 된다? 수선비로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수선비로 고쳐주시면 되는 겁니다. 수선비 해주시고 이거는 500번대 제조원가죠. 수선비 제조원가로 고쳐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1번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고쳐주시고 이제 여기서 나가신 다음에 2번 문제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어디다 입력하면 된다? 일반 전표 입력이니까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셔서 자 날짜를 12월 30일 날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가 잔뜩 있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다 해주시면 이게 차변에 뭐죠? 원재료. 우리 원재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해서 여기다가 얼마? 2천만 원 해주시면 되는데 자 여기 해주면 이 프로그램 특성상 위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자 대변은 외상 매출금 해주시고 거래처는 어디다? 아마존. 그렇죠? 아마존으로 쳐주시면은 이거 거래처 등록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채권 채무 그러고 나서 이거 지저분하니까 이거 가서 자동차분 면허세 납부는 커서 넣으신 다음에 지워주시면 됩니다. 커서를 이렇게 해서 2번 클릭하시면은 이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워주시면은 깔끔하죠. 이왕이면 지워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5번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 문제인데 이번 회차 문제는 결산 자료 입력 문제는 안 나오고요. 다 수동 입력 문제만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 좀 보시면은 1번에 국일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중 2,500만 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이렇게 장기 차입금 중에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면은 이거를 이제 비유동 자산, 유동 자산으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는 회계처리 뭐죠? 차변에 장기 차입금 2,500만 원 이렇게 줄여주고요. 대변에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하는 이 계정 과목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둘 다 차입금이기 때문에 국일은행이라고 하는 거래처 반드시 적어 주셔야 하는 거고요. 자, 2번에 보시면 2019년 9월 1일에 1년분. 그래서 2019년 9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의 그 임차료, 이건 판관비라고 했어요. 임차료 판관비인 임차료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그냥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임차료 내고 나서 그냥 차변에 임차료, 판관비 임차료 1,800만 원, 대변에 현금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처리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돈을 낼 때는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연말에 가가지고는 이거를 비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성급 비용 부분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월할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월할 계산하는 거니까는 달별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1,800만 원 1년치잖아요. 그러면 이 1,80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어주면 한 달에 120만 원씩의 임차료를 내는 겁니다. 이제 120만 원의 임차료를 내는 거니까 일단 올해 당해년도 2019년도분은 뭐요? 9월 1일 날 냈으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이런 식으로 4개월치는 올해의 비용인 거죠. 4개월치 120만 원 4개월 곱해주니까 요 60만 원은 임차로 우리 그 비용이 되는 거예요. 비용 처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이거는 비용 처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분인 이 1,200만 원은 비용이 아닌 거예요. 비용이 아니고 먼저 지급한 성급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성급 비용, 차변의 성급 비용 1,200만 원, 임차료 대변에 1,200만 원 해서 비용 1,200만 원 과대 계산된 거를 여기서 결산해서 줄여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2번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 문제들이죠. 자, 3번에 보시면은 기말 결산인 현재 현금 과부족 계정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현금 과부족이라고 하는 거는 회계 처리를 하다 보면은 원인 모를 현금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금 과부족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놓고 나서 이제 그 연말이라든가 뭐 월말에 가서 결산 처리할 때 왜 이게 어디서 모자란 거지를 다 찾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찾고 찾아도 못 찾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못 찾는 부분이 나올 때는 현금 가부족을 내는 게 아니라 이 현금 가부족을 잡이익 또는 잡손실로 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현금 가부족이 남아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 계정별 원장에
이라든가 뭐 학계자료 시산표 이런 데 가는데 계정별 원장에 가서 보시면은 여기 가서 보시면은 이 현금 가부족을 우리가 찾아서 보니까 이게 37만 원이 어디에 있어요? 대변에 있습니다. 그렇죠? 대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현금 가부족이 대변에 있으면 차변으로 옮겨주고요. 그다음에 대변에 자비익 처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현금 가부족이 차변에 있다 그러면 대변으로 옮겨주고 여기에다 잡손실 차변 잡손실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대변에 있기 때문에 이게 차변으로 옮겨주시고 지워줘야 되니까 대변에 자비익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프로그램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결산 문제는 결산자료 입력은 없고 다 수동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클릭하면 되겠죠?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날짜를 다 뭐로 한다? 12월 31일로 하시면 됩니다. 12월 30일로 한 다음에 1번 문제 보려면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 바꿔주는 거니까 차변에 장기 차입금 해주시고 거래처 국일은행 그쵸? 해주신 다음에 얼마 2,500만 원 차변에 처리해 주시고 이걸 유동성 장기부채 바꿔줘야 되니까 대변에 유동성 장기부채 해서 유동성 장기부채 이렇게 해주시고 거래처 국일은행 이렇게 해서 2,500만 원 해주시면 1번 문제는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다 임차로 처리했던 걸 갖다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를 선급비용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자 차변에 선급비용 아까 우리 계산한 거 1,200만 원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1,200만 원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변에는 임차료 그렇죠? 임차료 판관비에 대한 임차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판관비 임차로 해주시고 1,200만 원 하면 되는데 아까 자꾸만 위에 거 딸려오는 거 가서 그렇게 커서 눌러가지고 백스페이스로 다 지워주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계정별 원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 날까지 여기서는 지금 학계단위 시생표를 눌렀네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현금 가부족 눌러가지고 엔터 쳐주시면은 대변에 37만 있는 거 그리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변에 37만 있으니까 이거를 차변에 현금 가부족 넣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내려와서 세 번째 거 그래서 차변에 현금 가부족 해주시고 이거 아까 우리가 찾은 금액 37만 원 넣어주시고 대변에 잡이익이 되는 거죠. 잡이익 37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고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 문제는 조회에서 답안을 이제 이론 문제 답안 밑에다가 적어주시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은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기간 1월부터 3월까지,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이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이런 문제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그래서 부가세 가셔가지고 부가가치 신고서 클릭하신 다음에 기간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조회하시면은 이 16라인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금액이 아니고 매입세액 부분 마셔야 돼요. 그 세액 보시면 80만 원 되어 있으니까 이거 찾으셔가지고 80만 원 적어주시면 되고 2번은 1월부터 3월까지의 누적 현금 지급액 이런 현금 지급액 같은 경우에는 현금 출납장이 편합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 가셔가지고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가서 쭉 누계에 가서 보시면 출금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70527-200이에요. 그래서 요거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2019년 6월 현재 당좌 자산은 2013년 28년 말 당좌 자산보다 얼마나 증감하였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볼 수 있는 거 그냥 재무상태표 가서 6월로 딱 클릭하시면은 그 당좌 자산 금액이 6월 30일 현재의 금액이 786-213-4005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2월 그 옆에 딱 보시면 12월 말 잔액 나오거든요. 그게 446-000-000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늘었어요. 여기서 이거를 빼주면 되니까
그 증가한 부분이 340-213-400이 되는 거죠. 요거를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6번 문제 확인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1번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찾아가면 되죠. 그래서 요 탭에 보시면은 부가세 탭 들어가셔서 부가가치 신고서 클릭하시고 날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주신 다음에 16번에 공제받지 못할 세액, 그리고 16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요거 16번의 세액 부분 80만 원, 요거 확인하셔가지고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요. 2번은 현금 출납장 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출납장 가셔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쳐주신 다음에 여기서 이제 쭉 밑으로 내려오세요. 쭉 잔액이 있으니까 쭉 밑으로 내려오면은 요 출금 금액 70527-200 요 6에 요거 그대로 적어 두시면 돼요. 이건 출금이기 때문에 다른 거 계산할 필요 없는데, 만약 입금인 경우에는 2월 금액이 있으니까 요 6의 금액에서 아까 그 2월 금액을 빼줘야지 답이 되는데, 이건 출금이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요. 쉬운 문제예요. 출금은 그냥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이제 재무 상태표를 가서 보시면은 6월로 가서 보시면 되는 거죠. 6월 달로 가서 보시면은 자, 바로 위에 있죠. 당좌 자산. 요 부분. 그래서 6월까지는 786-213-400이고 요게 12월 31일자는 446-000-000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산기에 요거하고 요 금액에서 요 금액 빼주면은 이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답이 340-213-400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